자, 한 주의 마감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6인의 마감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주지점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피가 1940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전체 지수적인 것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SK증권 프렌치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화학, 철강, 조선 최근에 많이 못 올랐고 소외됐다가 급등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 중에 대표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입니다. 철강 등 저평가돼 있고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39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내려왔습니다. 1940선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그 유럽의 어떤 경기 부양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의 추세적인 경기에서 조금 느리긴 하지만 어떤 추세적이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우려했던 중국 같은 경우도 다행히 어제 그 PMI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싼 시장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인 상승을 인해서 사실 그 120일 이동평균선이 걸려있는 1938포인트 내지는 1940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지수로 본다면 단기적인 저항권에 진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그간의 어떤 건설이나 조선, 화학, 금융업종 등이 바닥권에서 대략 한 20% 정도 상승한 구간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반등에는 조금 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를 떠나서 이제 개별적인 수급이나 재료를 보한 종목은 역시 추세적인 상승이 여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달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업종이나 유통 그리고 자동차나 제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역시 종목별 대응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3명 전문가의 의견도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종목 차별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시장 트렌드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철저하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입니다. 신규 매수를 자제하고 보유주를 관리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고투자 비중 어제보다 다소 조금 오른 68%를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앞서서 우원명 부지점장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코스피가 1940선에서 저항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지수가 조금씩 오른 현재 상황에서는 좀 관망 내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굳이 뭐 리스크 관리나 관망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계속 권해드릴 때 주식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7월 초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 11일 날은 대폭 늘어났었고 60%까지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점에서 많이 산 종목들 또는 지수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큰 욕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전략을 조금 변경을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1870선 지지선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좀 지지선 좀 상향을 좀 해드려서 1900포인트의 지지선으로 좀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1900포인트 상향된 것이 8월 달작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보시고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자제하는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일정 물량을 가지고서 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신규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트레이딩 종목은 일단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호전 종목이 역시 트레이딩 종목은 적합합니다. 오늘 1시 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종목으로 좀 추정되는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종목들 들어오거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포스코 이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한 1년 이상 장기 소외되었던 그런 업종 대표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의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이 찾아보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찾아보면 다날이나 시젠,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오늘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편입해 놓으시고 전략을 세우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호전주 살펴봤고요. 코스피의 하단 지지선이 1870에서 1900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이었습니다.